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경제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신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 속에서 겪었던 급격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과 소비자 지출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 8월 초 기준으로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며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의 일자리 보고서에서 나타난 고용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실업수당 최초 신청 건수의 4주 평균이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매 판매도 주목할 만한데요. 7월에는 예상보다 높은 1%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이 점차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저렴한 상품으로 거래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초기의 경제 회복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는 이러한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9월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했던 0.5%포인트 대신 0.25%포인트만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현재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NO 모델은 3분기 성장률을 2.9%로 뉴욕 연준의 NOWCAST는 2.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는 점진적인 냉각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최신 경제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팬데믹 이후의 급성장기는 지나갔지만 실업수당 신청 감소, 소매 판매 증가, 그리고 GDP 성장률 등의 지표는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준이 신중하게 금리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이러한 경제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미국의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발표한 새로운 경제 계획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중요한 경제적 이슈와 그 영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산층을 겨냥한 해리스 부통령의 3가지 핵심 경제 제안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해리스 부통령이 제안한 식품 및 식료품 가격 인상 방지책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육류 가공산업에서의 경쟁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검찰총장에게 식품 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조사하고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가격이 4.5% 상승한 바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대형 식품 회사들이 불공정한 합병과 인수로 인해 식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리스 부통령은 처방약 가격 인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된 10가지 약물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약물들은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며 이번 가격 인하로 미국인들은 첫 해에 약 15억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룰 내용은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계획은
미국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안들로 앞으로의 선거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식품 가격, 처방약 가격,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해결책은 미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